안녕하세요, 앙슈입니다. 오늘 영상은 BMW 290 328i 인테이크 매니폴드 탈거 영상입니다. 이날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 혼합기가 약간 희박한 쪽으로 운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희박하게 운전되려고 해서 제어 시스템에서 공연비를 맞추기 위해 약간의 연료를 추가 분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번에 흡기 매니폴드 바깥쪽에 있는 디사 밸브 1번을 교환했는데 희박 현상은 거의 변화가 없어서 이번엔 디사 2번 밸브를 탈거해서 유관 점검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사 2번 밸브는 흡기 매니폴드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흡기 매니폴드를 탈거해내야 하고, 그러니 분해하는 김에 흡기 매니폴드 가스켓 신품을 준비하고 밸브 커버 뒤쪽에 환기 호스도 혹시나 해서 신품을 준비해 교환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영상은 인테이크 매니폴드 탈거 방법이 주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사 2번 밸브 탈거 방법과 인테이크 매니폴드 가스켓, 환기 호스를 교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자가정비소에 도착해서 앞유리 쪽에 에어컨 필터와 카울을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테이크 매니폴드를 탈거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검은색 스트럿도 하나 분리해 줘야 합니다. 앞쪽으로는 에어 필터를 분리해 놓았고, 브레이크 부스터 라인을 탈거하고 파워 스티어링 탱크도 한쪽으로 치워 놓았습니다. 준비해온 인테이크 매니폴드 가스켓과 밸브 커버 뒤쪽에서 인테이크 매니폴드를 연결하는 환기 호스입니다. 이 환기 호스는 부품과 다르게 한쪽이 구부러져 있어서 판매처에 교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오늘 설치를 시도해보고 잘 안되면 다시 판매처와 얘기해볼 예정입니다. 운전석 스트럿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중앙 볼트를 가리고 있는 커버를 벗겨줘야 합니다. 쇼크 하우징 쪽에 있는 리버스 톡스 볼트를 먼저 풀었습니다. 다음은 중앙 볼트입니다. 여기는 조임 토크가 100Nm의 각도법 100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전에 규정 토크로 잘 조여 놓았다고 하면 힘 좋은 임팩이나 긴 브레이커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조립할 때에도 충분하게 조일 수 있는 공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스로틀 바디 앞쪽에 호스 클램프를 풀기 위해 매니폴드에 고정되어 있는 하네스를 브라켓에서 분리해 줍니다. 이 호스 클램프는 뒤쪽에서 접근해야 해서 4분의 1인치 공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맵 센서 커넥터를 탈거하고 뒤쪽에 작은 브라켓에 고정되어 있는 진공 호스를 한쪽으로 치워둡니다. 그 아래쪽에 스타터로 연결되는 양극선도 브라켓에서 분리합니다. 스로틀 바디 커넥터를 분리하고 고정 볼트 4개를 풀어줍니다. 10mm 육각입니다. 4개 모두 동일한 볼트입니다. 스로틀 바디 옆쪽으로 연료 탱크 환기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잊지 말고 분리해야 합니다. 저는 잊고 있다 막판에 분리했습니다.
아래쪽의 하네스 뭉치는 마치 위쪽에 두 탭을 분리하여 플라스틱 부분만 앞으로 분리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잘 되지 않고 안쪽으로 보이는 브라켓의 양 끝단을 고정하고 있는 T30 나사 두 개를 풀어서 탈거해야 합니다. D사 1번 밸브의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와이어링 하네스 브라켓의 양쪽 볼트를 풀어줍니다.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느낌으로 해야 하고 볼트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뒤쪽 볼트가 풀어내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전동 공구로 잘 안돼서 수공구로 먼저 잠김을 풀어주고 그 다음 전동 공구를 사용해서 거의 다 풀릴 지점까지 풀어준 다음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손으로 탈거했습니다. D사 밸브 옆에 브라켓도 분리해줍니다. 웹 센서 케이블이 이 뒤쪽으로 지나가고 있어서 이 브라켓을 탈거하지 않으면 매니폴드 분리 시에 안쪽에서 걸릴 것 같았습니다. 이제 밸브 커버 뒤쪽에 크랭크 케이스 환기 호스를 분리합니다. 이쪽 연결을 분리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으니 저의 경우도 한 가지 가능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린더 헤드와 매니폴드가 만나는 지점에 이물질이 흡기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에어로 한번 잘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인테이크 매니폴드 고정 볼트와 너트를 풀어줍니다. 11mm 육각이고 중간에 3개는 너트입니다. 제일 뒤쪽 볼트는 환기호스 인슐레이션에 가려져 있어서 굵은 공구는 잘 접근이 안되고 4분의 1인치 공구를 사용했습니다. 잠금 토크가 높지 않아서 4분의 1인치 공구로도 잘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전동 공구로 볼트와 너트를 모두 완전히 풀어줍니다. 너트와 스터드로 고정된 곳이 3곳 있어서 볼트를 모두 풀어내도 매니폴드는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너트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인테이크 매니폴드 뒤쪽으로 연료 라인이 고정되어 있는 플라스틱 클립이 있는데 이 클립을 잘 풀어주고 그리고 산소 센서 커넥터도 분리해 주어야 합니다. 오일압력 센서 커넥터도 매니폴드가 나오는 데 걸려서 분리해 줍니다. 어느 정도 매니폴드를 드러내면 흡기관 밑쪽으로 커넥터가 연결된 게 2개 있는데 이것들도 분리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는 디사밸브 2번 커넥터고 나머지는 블로바이 히터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입니다. 와이어링까지 분리하고 매니폴드를 드러낼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저항이 느껴져서 잘 보니 아까 스로틀 바디 옆쪽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연료 벤트 라인을 분리하는 걸 깜빡해서 이제서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결 부위 분리에 요령이 없어서 한 20분 정도는 소비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는 매니폴드가 단단하게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리하는 게 더 쉬웠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테이크 매니폴드를 분리하고 난 엔진입니다. 흡기 매니폴드는 예상한 대로 깨끗했습니다. 밸브 근처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고급유를 사용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시동 모터도 보이죠? 이 모델은 인테이크 매니폴드를 분리해야 시동 모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시동 모터를 고정하는 볼트는 두 개인데 그중 하나가 미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 작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니폴드를 분리한 김에 가지고 있는 공구가 접근이 가능한지 시험해 봤습니다. 여기가 분리가 안 돼서 한참 애먹은 연료 탱크 벤트 라인입니다. 이 벤트 라인 바로 밑에 벤트 밸브가 연결되어 있는데 차가 오래되면 자주 고장나는 부품 중에 하나하고 체크 엔진 등을 띄우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시동 모터 고정 볼트를 풀 수 있는지 시험해 봤습니다. 사용한 공구는 3분의 8인치 플렉서블 헤드 라쳇이고 짧은 복스 사용 시는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인테이크 매니폴드를 탈거한 김에 해준 작업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이는 연료 라인을 보면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인테이크 매니폴드와 마찰하면서 생긴 것 같은데 뭔가 연료 라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불안해서 이 부분을 테사 테이프로 보강을 해 놓을 생각입니다.
그 전에 상처 위로 보이는 이 플라스틱 클립을 어딘가 잘 고정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원래 어디로 연결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도 인테이크 매니폴드 어딘가에 고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방향으로 호스를 움직여 보면 상당히 힘을 많이 받아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테사 테이프는 BMW에서 실내 배선에 사용되는 것으로 순정 느낌이 나게 배선 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테이프입니다. 이 연료 라인을 테이프로 감아서 마찰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해 보려고 하고 남는 테이프는 나중에 배선 작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테이프를 감아주고 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상처가 있는 부분이 이미 보강이 되어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테사 테이프 바로 아래쪽에 더 얇아 보이는 호스가 본래 연료 호스로 보이고 상처가 나 있는 부분 아래 위로 좀 더 두꺼운 부분이 있는 것이 보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마찰이 있어서 그런지 가끔 저 RPM에서 소음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작업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 테이프의 접착제가 연료 호스에 안 좋은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잘 보이는 위쪽 호스에 좀 더 감아두었습니다. 나중에 떼보고 연료 라인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확인할 겁니다. 이제 탈거한 매니폴드에서 CCV 환기 호스와 가스켓을 교체하고 디사 2번 밸브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탈거에 도움이 되도록 WD-40을 뿌려주었습니다. 연결 부분의 플라스틱 클립은 공구를 사용해서 클립을 누르고 호스를 당기는 식으로 작업했습니다. 은근히 이 클립을 누르려면 힘을 많이 줘야 해서 공구로 하면 좀 더 편리했습니다. 부품을 잘 살펴보는데 스티커랑 인슐레이션의 날짜 마킹으로 보아 정품으로 보이고 또 이 날짜로 보았을 때 출고 때의 부품은 아니고 한번 교체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일은 16년도로 보입니다. 준비한 신품을 보겠습니다. 구품이랑 모양이 좀 다릅니다. 생산 날짜나 부품의 특징으로 보았을 때 정품인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보관 문제인지 생산 문제인지 직선이어야 할 부분이 90도나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펴보면 꽤나 힘을 받아서 엔진열로 인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정품은 다 이렇게 나오는지 충분한 사례가 없는 자가정비는 알 길은 없습니다. 부품은 파트존에서 구매했는데 문의해보니 정품을 판매한 딜러에서 이상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니 일단은 최선을 다해 장착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기 신뢰성도 좀 의심이 돼서 구품을 잘 보관해 두려고 합니다. 다행히 구품도 출고 때 부품도 아니고 생산 날짜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어서 보관하고 있을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환기호스는 한쪽으로 치워두고 디사 2번 밸브를 탈거해 봅니다. T25V 3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1번 밸브와 다르게 바깥쪽에서 매니폴드를 뚫고 안쪽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볼트 길이는 3개 중 하나가 더 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밸브의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엔진 쪽을 많이 분해해 놨으므로 작동 시험을 해보지는 못하는 것이 좀 아쉽지만 플랩이 놀거나 유격이 있지는 않았고 실링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차피 오일에 다시 젖겠지만 오일만 닦아내주고 인테이크 가스켓 교체로 넘어갑니다. 가스켓 교체는 심플합니다. 기존 가스켓을 작은 일자 드라이버나 픽툴로 잘 제거하고 면을 정리해준 다음 신품을 장착합니다. 가스켓은 정품은 아니고 엘링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이제 재조립에 들어갑니다. 디사 밸브를 다시 장착하고 환기 호스를 장착할 겁니다. 환기 호스는 아무래도 부품 모양에 이상이 있다 보니 장착하는 데 공을 좀 들였습니다. 플라스틱이 파손되거나 하는 크랙 소리는 다행히 작업 중에 들리진 않았습니다. 두 번의 실패 끝에 6번 실린더 쪽 연결 부분을 먼저 연결하고 나머지를 연결해서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인테이크 매니폴드를 다시 엔진에 설치할 때는 여러 호스나 배선이 다시 제 위치에 오도록 천천히 진행해 줍니다. 환기 호스도 어딘가 낑기지는 않는지 잘 보고 산소 센서 커넥터랑 디사 밸브 블로바이 히터 커넥터도 잊지 않고 연결합니다. 걱정했던 환기 호스는 생각보다 잘 장착되었습니다.
조립 작업은 이렇게 역순으로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작업을 하고 나서 달라진 점은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냉간 시에 RPM이 출렁거리거나 미션 충격이 조금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냥 작업 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것 같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료 보정 개수는 작업 전과 변화가 없습니다. 디사 밸브가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난번에 작동음을 들었을 때는 문제가 있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육안으로 직접 작동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1번 밸브는 그때 작동음만 들어도 작동음이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점 스모크 테스트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제가 좋아하는 블로그 이웃분이 스모크 테스터를 주선해 주시겠다고 했었는데 요즘 검색을 좀 해보니 못 살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환율만 아니면 아마존에서 직구하고 싶은 제품을 찾았는데 조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일단 저렴한 걸로 하나 사서 사용하고 중고로 팔고 나중에 제대로 된 제품을 사볼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다음 작업은 스모크 테스트, 시동 모터 교체, 후륜 브레이크 교체 정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카라이프 즐기시기 바랍니다.